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투자 혹시 찾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채권의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채권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현명한 선택지 중 하나인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질문 요즘 같은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뭔가 위기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고금리가 누군가에겐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뭘 알아야 할까요? 뭐니 해도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채권 투자의 시작점이자 사실상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는 핵심 원리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는데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이게 그냥 예금이자가 높아졌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채권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박앤세일 기간이 열렸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채권과 금리의 관계는요, 딱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끝에 금리가 앉아있고 반대편에 채권 가격이 앉아있는 거죠. 지금처럼 금리가 높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반대편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저렴해집니다.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좀 안정되고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반대로 아래에 있던 채권 가격이 자연스럽게 쑥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 시소 원리 때문에 우리가 채권으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재미있는 시소 게임에서 가장 안전하게 첫 발을 내딛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채권,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는 뭐랄까 금융계의 모범생 같은 존재예요. 첫째,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죠. 수익성. 둘째,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돈 떼일 걱정이 전혀 없어요. 안전성. 마지막으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유동성. 이 세 가지 매력을 모두 갖춘 정말 든든한 투자처입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강력한 히든카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면 세금 내잖아요. 하지만 채권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남긴 이익, 즉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냅니다. 수익이 생기면 그게 전부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 아시죠? 이렇게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채권 투자에도 분명히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의 이름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채권의 원금 보장이라는 약속은요, 오직 만기라는 결승선까지 끝까지 들고 갔을 때만 유효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쳐요. 근데 하필 그때 내가 채권을 샀을 때보다 금리가 더 올라버렸다면 시장에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따끈따끈한 새 채권들이 막 나오고 있겠죠. 그럼 제가 가진 옛날 채권은 인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 죗값을 못 받고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기 리스크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국채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이제 조금 더 넓은 바다로 한번 나가볼까요? 더 높은 수익률이라는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채권들을 만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국가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은행들이 발행한 은행채는 어때요? 수익률은 좀 낮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죠. 반면에 은행보다는 아주 약간 위험이 더 있다고 여겨지는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는요,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더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가 돈을 떼먹을 회사인지 튼튼한 회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등급이라는 성적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AAA, 트리플 A라고 하죠. 여기에 가까울수록 돈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우등생이고요. 등급이 점점 낮아질수록 위협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채권에 투자하든 이 성적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모험을 즐기는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 코너입니다. 세금도 거의 없고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소문으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해외 채권이 하나 있거든요.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14%. 네, 지금 우리나라 예금 금리나 국채 수익률의 거의 서너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놀라운 수익률의 주인공은 바로
저 멀리 남미의 거인 브라질 국채입니다. 브라질 국채가 왜 절세 끝판왕이라고 불리냐면요. 우리나라랑 브라질 사이에 맺은 조세 협약 덕분인데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은 물론이고 채권을 사고 팔아서 남긴 매매 차익, 심지어는 환율이 올라서 버는 환차익까지 이 세 가지 수익 모두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삼중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파티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불청객의 이름은 바로 환율입니다. 브라질의 화폐, 헤알화의 가치는요,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14%라는 엄청난 이자를 벌었어요. 그런데 헤알화 가치가 20%나 폭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계산해보면 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높은 수익과 높은 위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게 바로 해외 채권 투자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채권의 세계를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 보물도 발견했고 또 위험한 함정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투자 지도를 완성해 볼 시간이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채권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딱 5가지입니다. 첫째, 금리가 높을 때가 바로 채권 쇼핑의 적기다. 둘째, 초보자라면 가장 안전한 국채부터 시작하자. 셋째,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관계라는 걸 항상 기억하자. 넷째, 투자하기 전에 발행사의 신용등급, 즉 성적표는 반드시 확인하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채권의 위험 수준과 나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실패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채권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장 먼저 걸어보고 싶으신가요? 든든한 국채의 안정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브라질 국채의 짜릿한 가능성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